갓브레이브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갓브레이브 스튜디오의 쿠라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한창 핫한 게임의 프라모델을 가져와봤어요. 바로 블루아카이브의 카이텐 FX 마크 제로입니다. 이건 게임의 레이드보스 격인 로봇인데 패키지의 레이아웃부터 알 수 있다시피 옛 고전 메카의 오마주가 엿보이는 상당히 독특한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열어봅시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런너가 있고 설명서와 스티커가 있습니다. 런너는 총 11장으로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은데 파츠 분할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런너의 컬러는 각각 레드, 베이직, 블랙, 다크블루, 핑크, 화이트로 총 6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도색 파츠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조립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프라모델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의 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순서나 스티커, 접착 등이 있는데 일단 파츠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각 파츠의 표기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파벳은 런너, 그리고 숫자는 그 런너 속에 지정되어 있는 파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 표기를 보고 이와 같이 파츠를 찾은 뒤 잘라주면 돼요. 자를 때의 도구는 니퍼를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절삭력도 좋아 조립이 한층 더 수월해져서 프라를 조립할 땐 거의 필수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를 위치는 파츠와 런너 사이를 보면은 런너보다 살짝 얇게 파츠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니퍼로 이 게이트의 중간 부분을 잘라주면 돼요. 그런 다음 남은 게이트 부분을 잘라주면 이렇게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만약 이렇게 잘랐는데도 살짝 덜 잘린 부분이 나온다면 이건 칼로 다듬어 표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칼로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손이 베일 수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면서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파츠를 끼울 때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조립한 파츠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잘 조립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파츠는 잘라야 하는 게이트가 살짝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언더 게이트라고 해서 자르는 것 자체는 다른 파츠와 크게 다르진 않고 한번 자른 뒤 윗부분에서 남은 게이트를 잘라주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 이후는 방금과 같은 순서로 조립하면서 설명서의 표시를 잘 보면 되는데 파츠의 방향에 맞춰 끼운다던가 조립 순서에 맞춰서 끼워야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접착을 해야 하는 곳엔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활용해 끼워주도록 합니다. 물론 접착제가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고요. 스티커는 보이는 번호에 맞춰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조립할 때 주의할 건 이 정도일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샤샥 하고 바로 완성까지 조립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디클 모드 상태로 뒀는데 머신 위에 초밥이 얹어진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네요.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체 이외에도 게임에서 나온 다양한 무장류를 제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어리 미사일은 다 따로따로 나눠진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군요. 자, 이제 각각의 머신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레드의 머신은 매커럴 탱크로 거대한 참치머리 뒤에 도시락통이 붙어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고 무늬나 뒤쪽에 있는 동그란 조형이 회전 초밥에서 볼 법한 무늬와 접시를 보는 것 같네요. 바퀴는 밑에 작은 캐터필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옐로의 머신은 스크램블 캐리어, 뒤쪽에 계란말이 같이 말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바퀴는 캐터필러로 되어 있네요. 블랙의 머신은 1 캐리어, 생긴 건 통 위에 크게 얹어진 장어덮밥 같은 느낌이고 옆에 무늬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네요. 바퀴는 타이어 형태로 캐터필러로 되어 있는 스크램블 캐리어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의 머신은 샤벨 쉬림프, 새우를 반으로 잘라 앞뒤로 뒤집어 붙여놓은 듯한 초밥 모양이고 새우의 무늬는 전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 부분은 캐터필러로 되어 있네요. 그린의 머신은 캘리포니아 리드, 아보카도 캘리포니아 롤 느낌으로 프론트에는 아보카도의 표현, 그리고 측면과 뒤쪽엔 밥이 말려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바퀴는 3륜으로 캐터필러로 되어 있는 샤벨 쉬림프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비클의 디자인을 봤는데 메카적인 요소와 초밥 디자인이 적절히 잘 섞인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 초밥 비클들이 합체를 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슬슬 궁금해질 것 같은데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우선 매커럴 탱크 밑에 있는 커버를 열어서 이 안에 캐터필러를 180도 회전시킨 뒤 안쪽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뒤에 있는 캐터필러인데 여기도 커버를 열고 이 안에 캐터필러를 수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합체용 조인트를 꺼낼 건데 다리 연결용 조인트 그리고 어깨 조인트를 바깥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머리를 돌리면 몸통이 완성되죠. 다음은 다리로 변형하는 예일 캐리어를 보도록 하죠. 우선 바퀴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 프론트를 세워주고 안쪽으로 밀어 발목을 줄여주면은 이걸로 한쪽 다리의 완성. 반대쪽 다리의 스크램블 캐리어도 동일한 변형을 하는데 우선 캐터필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프론트를 세워주고 발목을 줄여주면 다리의 완성이죠. 다음은 팔로 변형하는 캘리포니아 리드. 먼저 프론트를 잡아서 팔을 늘려주고 그리고 뒤에서 주먹을 꺼낸 뒤 바퀴를 접은 다음 그대로 안쪽에 수납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팔의 완성. 이제 반대쪽 팔인 샤벨 쉬림프를 보도록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을 늘려주고 뒤쪽에 주먹을 꺼낸 뒤 캐터필러를 안쪽으로 수납시켜줍니다. 그 후 새우꼬리를 잡아서 이걸 크랭크 축으로 위에 끌어올려주면은 이걸로 팔이 완성이 되죠. 이제 변형한 모든 파츠를 각각의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양쪽 팔에는 캘리포니아 리드와 샤벨 쉬림프 그리고 양쪽 다리인 일테리어와 스크램블 캐리어를 결합시켜주면은 이걸로 카이텐 FX 마크 제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쪽의 네임플레이트는 이번에 구매한 사람에게 전부 지급된 건데 사이즈도 적당해서 같이 전시하기 좋은 느낌이네요. 가슴 쪽으로 올리면 총력전 등장씬의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아무튼 완성된 카이텐 FX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비율은 5등신 정도인데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데포룸에 되어 있다 보니까 로봇도 거기에 맞춰진 느낌이네요. 그래서 겉에 초합 장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더욱더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강조가 되어 있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면 머리는 스시장인이 떠오르는 머리띠를 하고 있고 마스크의 아래턱이 튀어나온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머리는 위아래로 분리가 가능한데 이 아래는 콕핏 형태로 카이텐저가 탑승해 있습니다. 잘 보면은 각 멤버에 맞춰 다르게 조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발은 남학신을 신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등 뒤에는 회전초밥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급수장치가 달려있는 디테일이 있네요. 다음으로 무장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새우 머신건. 우선 팔에 있는 새우를 반으로 갈라서 이 안에 머신건을 꼽아줍니다. 이 머신건은 위아래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 이 머신건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장비하면 제법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어리 미사일. 이건 가슴을 열어준 뒤 이 안에 커버가 있는데 이거를 떼어내어 주면은 이 안에 정어리 미사일을 꼽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전부 한번 꼽아보도록 하죠. 자, 다 꼽아주면 이렇게 미사일을 전개하는 장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하나하나가 별도 파츠로 돼 있어 상당히 박력 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은 고등어 슬래시. 보이는 대로 검인데요. 손잡이에 있는 핀에 맞춰서 손에 끼워주면 이렇게 장비가 가능합니다. 초합이라 그런가 검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군요. 그리고 게임에서 이렇게 로켓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특별한 기믹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분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과 무장을 봐봤는데 이 카이텐 FX 마크 제로 블루 아카이브에서 총력전 보스란 말이죠. 당연히 다른 보스도 존재하는데 이쪽에 페로로질라가 그렇습니다. 패키지가 투명하게 돼 있어 디자인이 총력전 연출 느낌이 좀 나는군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작게 소환되어 있는 페로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로로질라 저금통입니다. 사이즈감은 지금 소개하는 카이텐 FX와 거의 비슷하고 퀄리티도 지금 보시는 대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카이텐 FX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력전 보스 컬렉션으로 같이 두는 것도 괜찮고 색채는 아니지만 최동장처럼 이렇게 대체하는 느낌으로 두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저금통으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자, 다음은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볼 조인트로 가동을 하고 어깨가 회전 그리고 옆으로 올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 부분에 관해선 보이는 대로 위로 올려주는 가동은 방향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깨 관절을 돌린 다음 팔을 올려줘야 되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어깨를 앞으로 스윙할 수 있는 가동이 있는데
이렇게 팔 전체를 앞으로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밑에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는 90도 정도 가동이 되며 주먹도 좌우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손목을 앞뒤로 꺾는 가동이라던가 손을 벌리는 가동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로 넘어와서 허리 가동은 위아래로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데 아래는 축으로 위에는 볼 조인트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의 가동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죠. 다음은 하반신인데 스커트 부분은 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가능해 고관절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스커트가 막고 있어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무릎은 90도 정도 가동이 되며 그 위에 횡축이 있어 회전이 가능하죠. 발목은 위아래로 각도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며 좌우로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변형 기믹을 이용해 발목을 늘리면 그만큼 가동 영역을 넓힐 수가 있죠.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 여기까지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이튼 FX 마크 제로를 리뷰해봤는데요. 저도 블루 아카이브를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한 명의 선생으로서 상당히 만족한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구매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